다음 중 반사회 질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변호사 아닌 갑과 소송 당사자인 을을 승소시켜주고 임야 지분을 그 대가로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다. 맞죠? 그럼 사실 이건 읽을 필요도 없죠. 변호사 아닌 자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였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 수수료 받기로 했다. 역시 무효. 근데 다만 이제 비교되었던 건 공인중개사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었죠. 언제 유효라고 했어요? 일회적인 경우. 그러니까 우연히 일회적으로 중개하고 수수료 받기로 했다면 그건 무효가 아니고, 그러니까 업으로 할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건 무효. 같은 취지로 이해해 두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2번.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제2매매 계약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 적극 가담 나왔죠? 그러니까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은 당연히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하죠. 근데 이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 이런 말 들어가면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다.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했고, 3번.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를 반사회적 무효라 할 수는 없다. 3번은 틀렸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 뭐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746조의 단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법 원인 급여가 746조인데, 그럼 이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려면 어떤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했어요?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03조. 물론 반사회성을 띠는 건 103조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냐면 104조. 이것도 이제 반사회적이죠. 그러면 다른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746조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고, 오로지 사회 질서에 반할 때만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됩니다. 그럼 돌려받을 수 없는데 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뭐라고 규정했냐면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근데 단서 조항에서는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으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본 것처럼 갑이 을하고 소비대차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이제 채권자였죠. 근데 돈을 빌려주면서 연 1200%의 이자 약정을 했다.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이자 약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2달치의 이자를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을 했는데 을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러면 우리 법원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은 반사회성을 띄어서 무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가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2달치는 이미 지급을 했잖아요. 그럼 지급한 2달치에 대해서 반사회성을 띠는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죠.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죠. 반사회적이지만 누구에게 불법 원인이 큽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갑 채권자잖아요. 그럼 얘는 불법성이 없거나 미약하니까 얘는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우리 봤던 게 갑과 을이 있었는데 갑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적극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다. 그래서 얘가 뭐 5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대금으로는 1억만 줬다. 그럼 이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계약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면 갑은 을에게 내 부동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과 을 중에 불법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 얘가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럼 이건 불공정 행위도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는데 얘는 불법성이 없거나 미약하니까 얘는 내 부동산을 돌려달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을은 좋다, 네 거 줄 테니까 내가 줬던 1억 원 돌려주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불법성이 누구한테 있으면? 을에게. 그래서 반사회성을 띠면 돌려받을 수 없지만 단서 조항에서 불법성이 없는 사람 또는 미약한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 4번. 정답은 3번이었고 4번 보시면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수권행위 자체가 무효인지를 묻는 거죠. 수권행위는 반사회적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판례는 자, 갑이 을이란 사람에게 도박 채무가 있었습니다. 도박 빚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되는데 반사회적 무효니까.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을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대리권을 줄 테니까, 자, 수권행위죠. 대리권을 줄 테니까 이 대리권을 가지고 부동산을 처분해라. 그래서 처분해서 얘한테 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박비 변제 충당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이 행위, 수권행위 자체도 반사회적 무효냐? 우리 판례는 이건 별개이기 때문에 수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유효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처분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처분한 이 행위가 당연히 유효죠. 이 수권행위와 처분행위는 유효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냐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돈을 받아서 변제 충당을 했는데 이 변제 충당 행위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건 도박비 변제를 받은 거니까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이 을을 상대로 야, 그 변제 충당은 무효니까 돌려달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도 불법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불법 어린급여가 적용되어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럼 결국 누가 갖는 거예요? 을이 이제 충당하는 건데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얘가 갖는 거예요? 불법 어린급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이 을한테 첩계약을 하고요. 첩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첩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 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첩계약하고 부동산 넘겨주는 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당연히 무효죠. 반사회적 행위로 넘겨준 거잖아요. 근데 무효인데 누가 소유자가 돼요? 을이 소유자. 얘가 유효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지만 뭐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 이 행위 자체들이 유효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첩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첩한테 병이 그걸 다 알고 산 경우가 있었죠. 자, 얘는 소유권 취득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얘는 지금 무권리자에게 산 겁니까? 권리자에게 산 겁니까? 권리자.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죠.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103조와 관련되어서 도박 이런 얘기 나오면서 수권행위 이런 말 나오면 볼 것도 없이 수권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전통사찰 주지직일. 자, 이거 유효예요 무효?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했죠. 읽어보시고